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18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초반부 1, 2경주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3경주, 4경주, 5경주는 제대로 좀 짜증이 좀 많이 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이남이 박석기의 협공을 펼쳐 나갈 것으로 3경주 생각했었는데 거들떠 보질 않았습니다. 박종욱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재웅은 또 나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만 윤영수가 받아가면서 후차권에선 변수가 발생이 됐어요. 5경주는 오정석의 젖히기를 또 간만에 봤습니다. 유영근 마크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파업 선수들 완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자들 제기량 발휘 나가면서 대부분 결승 진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결승 못 간 선수들이 이번 편성 일반 레이스에서 강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경주는 아무래도 서한글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한글의 포지션이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비파업 쪽 가담하다가 훈련지 변경하면서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갔었는데 과연 비파업과 파업 중 어떤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경주는 김문영이 분명 유리합니다. 하지만 4번, 5번, 6번 취평 선수들 김문영 취입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경주 김성진은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연합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비팝 선수들 박석기, 김영규의 취입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경주는 김경태가 월등합니다. 후차권에서는 정성은, 정창건, 김치곤의 마크 다툼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결승 경주 김재웅하고 김이남이 우수에서 선발에서는 아무래도 비팝 쪽, 우수에서도 비팝 쪽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데 김재웅이 또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서 나갔었고, 전일은 또 김이남이 파업 선수와 협공을 펼쳐 나갔었다는 점에서 과연 두 선수가 나머지 오리지널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성공시킬지 아무래도 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김재웅, 오기현, 조항우, 김이남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성진, 김재웅, 오기현, 조항우, 김이남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서한글이 전일 마크로 갔다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창만해도 잘만 하면 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서한글, 금일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서한글이 최근 훈련지를 충북 개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청주에서 미온에서 청주로 변경했다가 충북 개인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죠. 청주에 있을 때는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갔어요. 하지만 충북 개인으로 훈련지를 변경하면서 파업 선수들과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파업 선수들 강자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서한글, 유현근 있죠. 조항우 있습니다. 신호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팝 쪽 선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재욱도 전에 보니까 선행력 괜찮다는 점, 이재봉이 이를 활에 나갈 수 있고, 이일수는 쫓아가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자리에 있어서는 비팝 쪽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한글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비팝 쪽으로 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연근을 달고 전일 오정석이 쐈던 것처럼 저쪽에 타이밍 잡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한글이 이적을 버리고 이재봉을 버리고 굳이 유현근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한글은 과거 인터뷰 보면 한 중립 세력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본인 실리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무리하게 유현근까지 챙겨 나가려고 아동바동 힘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이재욱의 선행을 서한글이 활에 나가면서 취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충청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재호 금요경주 때는 고전을 했어요. 하지만 전일
앞선에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나쁘진 않았죠. 이지옥의 선행을 서한글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지옥과 이재봉이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서한글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이지옥의 선행을 서한글이 활용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충청권역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득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막상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뭐 유연근과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판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시속감 괜찮은 이지옥, 서한글을 몰고 와서 살짝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힘을 써가면서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 나갈 리는 없다고 봐요. 4번이 땡겨만 준다면 아무래도 서한글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중립 세력에 가까운 서한글 실리 챙겨 나갈 가능성 높다고 봐요. 6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재봉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관의 뒤를 받아가는데 능한 이재봉 뭐 끌어내가지고 유연근 견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사하고 6입니다. 6사 경주권하고 6위 경주권 두 차권 6번과 4번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가능성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서한글이 유연근을 달면 이지옥은 이재봉을 달고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재옥의 선행을 이재봉이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한 두 선수입니다. 2번하고 4번 비팝 연대, 2번하고 4번 비팝 연대 충분히 가능하죠. 2번하고 1번은 금성고 선후배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또 광주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2번과 1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는 좀 못 될 것 같아요. 2사나 2일입니다. 2사나 2일 견주권, 2사나 2일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서한글이 분명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한글이 과연 유연근을 선택하느냐, 이재옥을 선택하느냐, 이재봉이 호흡이 막해 나갈 것이냐 놓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 서한글이 유연근 달고 쏘면 완벽한 팝 쪽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재옥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서한글은 중립적인 세력에서 중립에서 아무래도 본인의 실리 챙겨 나가는 선수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중립 성향이 좀 크다고 봐요. 6번과 4번 주력 승부, 6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김문영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문영이 완급 조절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파업 선수들이 마크형 선수들이죠. 과연 김문영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은 정원열이 0.02 높습니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정원열이 최근 들어서 좀 이석증 때문에 훈련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움증이죠. 훈련할 때 어지러움증은 상당히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주 영향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원열 연이틀 뭐 다리 상태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원열보다는 윤영수, 박광재가 승부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박광재가 병주 타고 날아가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김문영을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그나마 비슷하기 때문에 전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이에요. 뭐 전반적으로 박광재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치기까지 나섰어요. 뭐 착순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윤영수 대단했습니다. 대타 출전했는데 받아갔어요. 끝까지 착순권 밀리지 않고 들어왔었던 윤영수 1번과 4번 또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1번이 달아나게 된다면 여기에 5번하고 6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4번이 끌어내서 1번 털어버리면 돼요. 1번하고 4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6번, 1번, 4번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6번 쪽에 1번과 6번 쪽에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뭐 김문영이 여유 부리다가 오히려 박광재에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문영이 때렸을 때 시속 편차가 상당히
커요. 12초 대 초반 나오면 얼마 전에 박광재가 젖히기로 11초 대 후반 나왔어요. 박광재가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 4번, 6번, 5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0%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4와 65입니다. 노려봐야죠. 64하고 65까지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문영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마크형 선수들 후미권에서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번이 아무래도 복승의 축이자 경주의 중심이에요. 6번하고 4번 쪽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성진 전일 선행승부로 2차권 진입했는데 배당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9배당 가까운 배당을 만들어냈었던 김성진 금일만큼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성용, 강동국, 오기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안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용도 때릴 수도 있고 오기영도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속이 어중간합니다. 김성진이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석기 몸싸움 괜찮죠? 김영규도 전일 한 바퀴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성진이 김성령, 오기현 활약에 나가면서 경주 풀어 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김성령을 달고 때리고 오기현을 달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강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때려서 버텨내기보다는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진 혼자 달아나거나 후미권 빼앗기게 된다면 박석기가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인남과 박석기 동반 입상 기대해 봤었는데 김인남이 박석기를 거들떠보질 않고 박정욱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뭐 박석기가 앞으로 좀 자리 받으러 갔었더라면 충분히 후미권 마크도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박석기가 자리 변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김인남 자체가 박석기하고 협공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 1호 경주 때는 추입까지 나왔습니다. 김성진 마크에 나간다면 박석기 추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전 복승까지는 함께 체크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영규도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김성진이 오기현, 김성룡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김영규도 전혀 때리다 보니까 희속감이 괜찮아요. 오히려 3번하고 1번이 자리 잡고 김성진이 냅다 젖혔을 때 3번이 버텨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1번이 쫓아가려고 하다가 후미권 다 털어버리고 3번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타선책을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2라고 2, 3입니다. 2라고 2, 3 견주고 두 차권 2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림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 이상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규가 때리고 박석기가 마크해가고 기범석이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김성진이 저치기까지 나서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먼저 서두른다 하더라도 시속감이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입니다. 1번하고 3번,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3하고 1, 5입니다. 1, 3, 1, 5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성진이 전반적인 시속감은 괜찮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과는 협공이 쉽지만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김경태 전일 2차권만 진입했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경태. 하지만 뭐 금일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가 전형적인 추입행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정창권의 선행 적극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창권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경태가 정창권이 때려주면 시속감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측에 타밍 잡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5번에 선행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1번 직선 추입발 이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를 4번이 마크해 나가느냐 1번의 뒷자리를 7번이 마크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 지역에서는 뭐 김치권하고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원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득점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과거 또 김해 쪽에서도 훈련했었기 때문에 김경태하고는 또 안면이 있죠.
정선이 끌어내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창권이 시속이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4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이 급격하게 시속이 떨어지진 않는 한 김경태가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이 짧게 가져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1번과 5번 주력 승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삼복선에서는 정창권이 빠질 수도 있고 김치권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삼복선에서 좀 과감한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호하고 1사입니다. 1번과 5번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졌습니다. 김재홍하고 김이남이 비파업 쪽이고 나머지 5명은 파업 쪽 선수들인데, 김이남이 아무래도 좀 중립에 가까운 비파업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박종욱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김재홍도 금요 견주 때는 또 파업 선수들 한가운데서 견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김이남하고 김재홍은 선수들에게는 비파업 쪽 선수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 똘똘 뭉쳐서 1번, 3번 타도 외친다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뭐 김정희 연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정석, 김상근하고는 동갑내기 친구죠. 또 정진우하고는 또 과거 또 유성팀에서 함께 훈련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희의 발이 상당히 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상대 활용에도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홍. 일단 오리지널 파업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1번, 3번이라든지 3번과 1번이 후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두 선수들이 선수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면 뭐 좋은 자리 잡고 견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결승전은 아무래도 파업 비파업을 좀 따주고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정희 서두르거나 김이남이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충분히 김이남 서두르고 김정희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 그래도 비팝 쪽 라인 쪽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오정석도 김정희 잘 타는 건 압니다. 우수에서는 아무래도 특색이 없다 보니까 고전은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발에서 정도는 선행승부 가능하고 저치기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의 뒷자리를 친구 5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하고 1호입니다. 13하고 1호 견주권, 13하고 1호 견주권 두 차권 1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반드시 복승배당 체크해 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란 점 1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번 편성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서로 좀 김이남도 김정희 인정받게 된다면 김덕찬, 정진욱, 오정석 충청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이남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이남하고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김상근입니다. 박정욱은 김이남만 쫓아가면 돼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 36하고 37입니다. 36하고 37. 충청권 선수들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번, 6번, 7번은 뒤로 붕 뜰 수밖에 없죠. 경제 중심은 김이남이 젖히거나 김상근이 때리고 김이남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36, 37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정희 작전적에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정희 가면 그래도 김이남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3번이 유리하다는 점, 1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선에서는 변수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현장에서 좀 과감하게 삼복승은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